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입니다. 프리미엄 조선일보 대학입시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년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채점 결과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능 시험을 치고 나서 수험생 반응도 그렇고 그동안 언론 보도도 자세히 된 것처럼 실제로 채점 결과를 봤더니 작년 수능 시험하고 금년 수능 시험 비교를 해보면은 대체로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금년 수능 시험이 국어, 수학, 영어로 바뀌고 또 A형과 B형으로 나눠서 치면서 수준별 수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어 영역이 작년의 언어 영역과 금년의 국어 AB를 비교해 보면은 평균 성적이 대폭 하락을 해서 작년보다 어려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작년 언어 영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만점을 받은 학생의 표준점수가 127점이었는데 국어 AB형으로 나눠진 금년 수능 시험에서는 국어 A가 132점, 국어 B가 만점을 받은 학생의 점수가 131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어 AB 간의 난이도 조정은 적절하게 잘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 나가 수학 A가 되었고 수리 가가 금년에 수학 B가 됐는데, 이제 수학 AB는 작년의 수리 나가하고 비교해서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도 수리 나가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과목이었습니다. 수학 A 만점 받은 학생의 표준점수가 143점, 수학 B는 만점을 받은 학생의 표준점수가 138점으로서 결국 수학 A가 B보다 만점의 표준점수가 5점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영어 AB입니다. 영어 B를 응시한 학생이 약 70%, 그리고 영어 A를 선택한 학생이 약 30%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인문계 자연계 통틀어서 영어 B에 응시를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개 가까이 되는 산의제 대학 중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영어 A도 지원이 되고 영어 B도 동시에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영어 AB를 보면은, 그래서 아마 영어 A를 선택해서 시험을 친 학생은 주로 이제 중하위권 수험생들, 그리고 영어 B를 응시한 학생들은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통틀어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지금 시험을 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외국어 영역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는데요. 이번에 영어 A는 작년에 영어보다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고, 지금은 영어 B는 평균 점수가 지금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 점수가 올라갔지만은 작년에는 62만 명의 수험생들이 전부 외국어 영역 시험을 쳤고, 금년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70%가 영어 B를 쳤기 때문에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데, 이 응시 집단의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영어 B 평균이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따라서 영어 A 만점을 받은 학생의 표준점수가 133점, 영어 B도 136점으로서 작년보다는 떨어져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준별 수능인 국어, 수학, 영어를 분석을 해보면은 수학이 어렵게 나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계, 자연계 통틀어서 수학 잘하는 학생이 금년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이고, 자연계 모집 단위에 가면은 수학 B를 주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 수학 B 반영 비율이 30% 정도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당락을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AB 문제는 그동안 논란이 연초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험생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A형과 B형이 동시에 지원을 했을 경우 어느 정도 유리하고 불리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서울 시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영어 A에 응시하면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어 B에 응시한 학생들끼리 원서를 내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불리 문제 이런 게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영어 A도 되고 B도 되는 그런 대학에 갈 경우에, 그리고 일부 교육대학의 경우에는 A형과 B형을 동시에 허용하면서 B형의 가중치를 아예 안 주는 대학도 있고, 가중치를 경인교대처럼 5%만 주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불리 문제를 잘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아마 영어 B를 응시한 학생들 중에서 4등급 이하를 받은 학생들은 실제로 영어 B를 반영하는 대학에 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영어 B를 쳤지만은 결국 영어 A도 되고 B도 반영이 가능한 대학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가중치를 뭐 대학들이 10%다 혹은 20%다 혹은 일부 대학들이 30%를 주고 있는데, 요 가중치를 잘 따져와 가지고 내가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내 점수가 불리한 걸 극복할 수 있느냐, 요 부분을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그 작년하고 금년 수능시험 비교해서 원점수 기준으로 그 등급 구분 점수입니다. 이미 가채점 했을 때 나왔던 점수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학 A, 수학 B도 마찬가지고 그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탐가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 2014학년도 그 이 수능시험에서 대체로 사회가 10과목인데 사회는 대체로 쉽게 출제가 되고 과학은 대체로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10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해서 2과목을 주로 반영을 하는 대학이 대부분인데, 결국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유리하냐 혹은 불리하냐, 이게 아주 지금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회탐구 10과목 중에서 원점수 50점 만점 기준으로 만점을 받은 학생의 그 100분위가 있고 편입점수가 있는데, 그 주로 중상위권 대학들은 사탐, 가탐,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적표 상에 있는 표준점수 100분위 9등급이 있는데, 성적표, 내 성적표에 찍혀 있는 그 편입점수를 반영을 하지 않고 결국 과목 간의 난이도를 조정해 가지고 대학들이 편입점수를 다시 산출해서 수험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배남 편입점수라고 그러는데, 이 배남 표준점수를 제공을 할 때 그 기준이 바로 100분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든지 간에 100분위가 같으면은 표준점수가 같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사회탐구 10과목 경우에는 이게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100분위가 상당히 차이 납니다. 한국 지리를 만점 받은 학생의 100분위가 100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한국 지리가 가장 어렵게 나왔다는 뜻이고, 윤리와 사상, 세계지리는 만점을 받은 학생의 100분위가 99고, 생활과 윤리, 동아시아사, 법과 정치, 사회문화는 100분위가 98입니다. 그리고 세계사와 한국사, 경제는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되면서 세계사의 경우에는 만점을 받은 학생의 100분위가 97이고 한국사와 경제는 만점을 받은 학생의 100분위가 96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능시험에서 사회탐구 10과목 중에서 세계사와 한국사 그리고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거는 대학에서 배남 편입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 세계사, 한국사는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고 세계사, 한국사는 한 문제만 틀리면 2등급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경우에는 3점짜리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이 아니고 3등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국사의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서울대학에 갈 학생들은 사탐을 한국사를 포함해서 반드시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사가 쉽게 출제되면서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대학의 지원자들은 모든 학생들이 한국사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이 불리하다는 뜻은 불리한 게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서울대학 갈 학생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연대, 고대 갈 학생이 서울대학에 염두에 두고 사탐 선택 과목을 한국사를 하고 뭐 사회문화나 세계지리나 다른 과목을 한 수험씩 하고 아예 처음부터 서울대학을 포기하고 연대, 고대 다른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세계지리나 혹은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들이 서울 시내 나머지 대학을 갈 경우 한국사를 선택한 학생이 결정적으로 올해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보정해가지고 배남 편입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지리를 선택한 학생하고 한국사를 선택한 학생이 100분위가 사실은 4점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배남 편입점수도 4점 이상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고 뭐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1점이 아니라 0점 몇 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의 사회탐구는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되면서 일부 과목은 너무 쉬웠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만점을 받은 과목의 100분위가 100인 과목이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화학 2입니다.
그 난이도가 적절하게 조정이 잘 된 시험이고요. 물리 1, 물리 2, 지구과학 2는 만점을 받아나시는 100분위가 99. 그 생명과학 2가 가장 쉽게 출제되면서 만점을 받아나시는 100분위가 98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탐구는 100분위가 96 되는 과목이 두 과목이 있었던 데 비해서 보시다시피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난이도 조절이 대체로 잘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은 뭐 유불리 문제가 사회탐구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을 요 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채점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채점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결국 내 점수가 있고 내 점수로 어느 대학을 내가 갈 수 있느냐, 요걸 따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 수능시험 과목별 난이도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 수학이 어렵게 나왔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사실은 어느 대학을 가든지 유리하게 돼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겉으로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일단은 내 점수가 있고 내 점수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점수가 과목별로 잘한 과목이 있고 못한 과목이 있는데 대학에 따라서 영역별 반영 비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중을 잘 따져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뭐 어렵다 쉽다 그거는 이제 다 떠난 문제입니다. 오로지 내 성적만 있고 내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요거 따지는 일만 남아 있는데, 앞으로 원서 쓸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학별 요강을 잘 분석을 해서 내게 제일 유리한 조합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